뭐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에 엄청 얘기를 해요. 뭐, 네, 하락장이 올 거다.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최원별님입니다. 네, 목숨을 걸고 부자들의 세상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여러분들은 지금 부동산 투자를 왜 하시고 계세요? 지금 하시는 투자에 대해서 정말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어느 정도 내 삶의 어떤 비율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그 부동산 투자에 비율을 쏟고 계신지 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목숨을 걸고 투자를 하고 계신 건지 저도 처음에는 정말 네, 뭔가 올인을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1, 2년 잠깐 바짝 하는 게 아니라서 되게 그렇게 너무 하드하게 내 모든 걸 집어넣고 어떤 내 시간들을 다 거기에다가 몰빵하면 그만큼 좀 지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렇게 많이 한 만큼 성과는 많이 나오겠죠. 많은 물건을 하고 많은 물건을 뭐 사고 팔고를 하면 뭐 거기에 따른 뭐 결과가 나올 거고 또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간을 많이 들이면 그 안 좋은 결과들조차도 어떤 그 내 그릇이 된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이즈를 키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패한 투자들도 결국 저한테는 도움이 되는 그런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부자들의 세상으로 넘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네. 그냥 가볍게 대충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그렇죠? 가볍게 생각을 하면 가볍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가볍게 절대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가볍게 이 세상에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내 주머니로 넣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당장 100만 원만 어디서 빌리려고 해도 정말 그게 쉽지 않거든요. 네. 우리가 임차인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을 지렛대, 네, 그 은행 대출을 이제 지렛대로 이용을 해서 많이 부동산 투자를 하죠. 네, 그 레버리지를 잘 활용해서 네,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네, 이 레버리지는 네, 정말 중요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에서도 중요하고 이 레버리지라는 개념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네. 1억 원의 종잣돈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로 1억을 넣고 20%의 수익률이 있다면 네,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20%의 수익률은 워렌 버핏의 수익률이죠. 22%인가 그렇죠. 네. 나쁘지 않습니다. 네. 그럼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면 1억을 투자하면 1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죠. 우리는 내가 실투금 1억을 넣으면 1억짜리 부동산을 사는 게 아니고 이제 1억짜리 갭의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을 레버리지해서 내 실투금 플러스 임차인 전세 보증금 해서 이제 더 비싼 부동산을 사는 거죠. 만약에 그러니까 전세가 5억이면 네, 전세 5억을 안고 내 실투금 1억을 넣어서 6억짜리 집을 사는 거고요. 네, 전세가 7억이야. 그러면 내 실투금 1억을 넣어서 그쵸, 매매가의 그 갭만큼 실투금 넣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20억짜리 집도 전세가 19억이면 1억 넣어서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럼 20%의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 네, 이 6억짜리 집을 네, 1억을 넣어서 이렇게 샀다고 하면 20%의 수익률은 1억 2천만 원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1억을 투자했을 때 이제 주식과, 물론 주식도 레버리지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위험한 거고요. 근데 부동산의 레버리지는 네, 뭐 부동산도 그렇게 100% 안전한 건 아니지만 리스크는 있긴 있지만, 네, 주식처럼 매일매일 등락이 있지 않잖아요. 아침과 저녁이 시세가 달라지고 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부동산은 사고팔고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이 쉬운 이유가 사고 파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주식은 뭐 당장 사고 팔고 금방금방 거래가 돼버리니까 그만큼 등락이 심한 거고, 부동산은 사고 팔고가 쉽지 않기 때문에, 네, 그만큼 주식보다는 부동산이 쉽습니다. 네. 그래서 수익률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같은 1억을 투자했을 때, 네, 20%의 수익률이라고 했을 때는 부동산은 더 큰 수익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주식 투자보다는 부동산 투자를, 네, 선호하는 이유입니다. 네. 레버리지. 네. 그럼 이 지렛대에 대해서 잘 알아봐야 합니다. 지렛대를 이용해서 깊은 골짜기를 뛰어넘는다고 하겠습니다. 네.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 점프력으로는 어림도 없을 때 어떤 도구를 이용해야 되겠죠. 네,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오직 지렛대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네, A는 점프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엄청나게 운동을 합니다. 다리 근육도 키우고 계속 점프를 하면서 점프력을 키우는 사람이 있고요. 네. B는 이 지렛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렛대를 분석하고, 어떤 지렛대가 어느 정도 체중을 견딜 수 있고 이 탄성은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이 탄성이 올려주는 이 비거리랑 이제 이런 거를 공부를 하는 거죠. 지렛대를. 네. 그럼 A와 점프력을 향상시키는 사람과 지렛대를 분석하는 B가 있습니다. 네. A는, 네, 이제 열심히 저축하는 사람일 거고요. 그쵸? B는 리스크를 안고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렛대를 사용하기로 했다면 그 탄성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훈련을 해야 합니다. 네. 아무리 좋은 지렛대라고 해도 그 지렛대의 성능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다면 그 지렛대는 그냥 나무 토막일 뿐인 거죠. 네. 그렇죠. 지렛대의 탄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하고 내 몸무게에 맞는지, 튕겨져 날아가는 비거리 등을 분석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분석하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긴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운이 좋게 성공해서 넘어가거나 실패해서 떨어져 죽거나. 네. 네. 당신은 레버리지 사용법을 충분히 이해했는지, 어느 정도가 안전 범위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지, 그 탄성을 100% 전부 이용하는 게 아니라 혹시 그 탄성을 전혀 못 쓰고 있는 게 아닌지, 내 점프력으로만 도약하고 있는지 점검을 잘 해야 합니다. 투자의 고수가 옆에서 봐주면서 모니터링을 해주고 조언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고수가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누가 고수인지 하수인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가끔 운 좋게 다른 사람에게 숟가락만 얹혀서 큰 수익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 있죠. 저기 지금 아파트 사라. 뭐 저기가 많이 오른다더라.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공부 안 돼 있고 아무것도 안 돼 있는 사람이 그냥 따라서 샀는데 엄청 올랐어. 네.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네. 부자의 세상으로 넘어가는데 나를 업어서 같이 넘어가 줄 사람은 없습니다. 네. 왜냐면 둘 다 골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실패해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거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한 번도 못 가본 사람이 그 짓을 한다는 건 진짜 엄청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랑 똑같아요. 뭐 부동산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거기에 엄청 얘기를 해요. 뭐, 네, 하락장이 올 거다. 지금 집 사면 안 된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을 사보지 않은 사람이 부동산을 지금 사면 안 된다,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얘기 절대 믿으면 안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사람이 성공할지 실패할지 모르는데 함부로 자신의 목숨을 쉽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길은 혼자 고독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네. 지렛대를 계속 사용해 보면서 떨어져 죽지 않는 골짜기에서 충분히 연습과 경험을 쌓고 지렛대의 탄성을 100% 전부 이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준비가 어떤 공부가 끝났고 내가 이제 트레이닝이 끝났으면 이제 준비를 해야죠. 진짜 제대로 할 준비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액 투자하고 이런 것들은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한 게 아니고 부자가 되려고 하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큰 돈을 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내 어떤 몸을 만들고 그리고 작지만 그런 이제 레버리지 그런 그 지렛대 탄성을 사용해 보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경험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작은 레버리지를 사용해 봐야지 정말 장대 높이 뛰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작은 거 점점 크다 정말 큰 거를 튕겨서 엄청나게 큰 산을 넘는다든지 아니면 정말 그 내 점프력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런 깊은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그들만의 리그, 부자들만의 세상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렛대의 탄성을 반도 못 쓰고 앞서가는 의지로 자기 발로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도구의 힘을 빌리지 못하고 이제 자기 두 다리만 믿고 열심히 하는 거죠. 네. 마음이 급해서 한 번뿐인 기회를 검증되지 않은 지렛대에 걸어버리는 거죠. 너무 이제 뭐 써보지도 못했고 이제 뭐 해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몰빵으로 한 번에 빵 넣는 거예요. 검증되지 않은 지렛대에 모든 걸 넣은 거예요. 내 인생을 건 거예요. 네. 정말 위험한 짓이에요. 그 지렛대 부러지거나 그 지렛대를 탄성을 못 쓰면 그냥 끝난 거거든요. 네. 아주 좋은 성능의 지렛대라도 탄성을 제대로 사용 못하면 그냥 나무 토막입니다. 네. 당신은 목숨을 걸고 부자들의 세상으로 검증된 지렛대를 이용해서 넘어갈 수 있는 실력을 쌓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체험별님이었습니다.